문제는 내 부동산에 누군가가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강제력을 행사해 이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라며 강제로 이들을 내쫓거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할 경우 되려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4명의 부동산에 누군가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부동산을 유언으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는데 망인과 함께 살던 형제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부동산에 누군가가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강제력을 행사해 이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내 소유의 집이나 사업장에 들어가 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라며 강제로 이들을 내쫓거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할 경우 되려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내보내고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물인도 소송이란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법원에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이를 강제 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있는 상대방의 물건들을 반출하기 위해 제기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 부동산에서 합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실무상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건물인도 소송 제기, 확정 판결, 강제 집행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에 불응할 경우 다음 단계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매우 중요한데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무단으로 다른 이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은 제3자, 즉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점유자가 점유이전을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에 이를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의 가처분 상태임을 알리는 벽보와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가처분 결정에 반해 몰래 점유를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집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는데, 건물인도 청구는 성질상 불가분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09조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건물에 대한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망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상속인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건물 인도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소송의 요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을 최대한 일찍 준비하는 게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점유자가 건물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명도 집행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빨간 딱지를 붙여 물건을 압류해 경매로 처분하는 것과는 달리 집행관이 점유자 소유의 물건 전부를 강제로 빼내어 창고로 옮겨 보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노무 비용, 시건장치 해제 비용, 운송료, 창고 보관료 등 수백만 원이 넘는 집행 비용은 소유자가 먼저 부담하고 절차가 종료되면 집행법원에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점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는 건 소유자뿐이 아닌 점유자 역시 추후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조속히 퇴거에 응하는 것이 점유자 본인에게도 이득입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